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독버섯처럼 나타나는 근거 없는 공포 조작 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 관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의 코드 불변성에 대한 의심 관련 뉴스들이 그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그런 비슷한 뉴스들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불변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퍼뜨리는 뉴스들인데,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는 비트코인의 불변성 신화가 붕괴 위기에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뉴스의 출발점은 마운트 곡스 CEO였던 마크 카펠레스가 비트코인 코드에 약 8만 비트코인을 복구하자는 수정 제안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불변성이 저것 때문에 깨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히 공부하다 보면 그것은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기보다도 얼마나 강력한 구조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건부터 정리해보면 마운트 곡스 거래소 해킹 사건이 2014년인데,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가 해킹을 당하면서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요. 마크 카펠레스가 비트코인 깃허브에 잃어버린 비트코인을 복구할 수 있는 코드 수정 아이디어를 올렸습니다. 깃허브가 뭐냐 하면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코드를 올리고 함께 수정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작업 게시판 같은 겁니다. 깃허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기사를 쓴 것인데, 내용은 특정 주소에 있는 코인을 이동할 수 있도록 약 50줄 정도의 코드 수정을 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과거 해킹으로 잃어버린 약 80만 비트코인이 복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것은 비트코인의 핵심 원칙인 불변성, 즉 한 번 기록된 거래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이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는 어떻게 결정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폐기가 되는 겁니다. 17시간 만에 폐기가 되었고,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 대표적으로 피터 울라라든가 메터 코랄로라든 핵심 개발자들이 즉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깃허브에서 해당 제안은 바로 닫혔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의 강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의 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규칙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해시레이트와 코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시레이트 51% 공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51% 해시레이트와 코드 변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영상 하나에 다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코드와 커뮤니티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짜 뉴스들이 많이 생성될 여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을 몇 개 시리즈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셔서 이 내용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개발자들이라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겠죠. 비트코인 창시자입니다. 비트코인의 백스를 작성하고 최초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블록체인 구조를 설계했고, 가장 중요한 개념인 탈중앙 네트워크, 그리고 작업 증명, 불변 장부 같은 것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피니는 사토시와 함께 초기 개발을 했던 전설적인 개발자입니다. 비트코인 최초 사용자이기도 하고 최초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신자이기도 합니다. 가빈 안드레센이 있는데 사토시 후 초기 비트코인 프로젝트 리더였습니다. 비트코인 코어 유지 관리를 하고 그 개발자 커뮤니티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백이 있었고 그레고리 맥스웰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울라, 그리고 메터 코랄로 같은 7명의 핵심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자들의 역할은 비트코인을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 하나죠. 코드를 제안하고, 즉 새로운 기능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안을 개선하고 네트워크 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최종 결정권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세 가지 주체로 구성이 됩니다. 개발자가 있고 코드 제안을 하죠. 그리고 채굴자가 있습니다. 블록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노드는 규칙을 검증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노드입니다. 노드가 규칙을 거부하면 어떤 코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불변성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이유는 바로 세 가지인데, 전 세계 노드, 현재 비트코인 노드는 수만 개 이상 존재를 합니다. 각 노드는 블록을 검증합니다. 규칙 확인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누가 명령한다고 바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합의 컨센서스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더라도 비트코인 규칙을 깨는 행동은 채굴자에게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시레이트가 51%면 코드를 바꿀 수 있는가? 결론을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1% 해시레이트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거래 순서를 조정하고 더블 스펜더를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코드 변경은 못합니다. 코드 변경은 노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중국이 채굴 비중이 약 6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비트코인을 바꾸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굴자는 규칙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규칙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굴자가 2100만 개 제한을 없애자 이렇게 블록을 만들면 노드는 그 블록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채굴자는 규칙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힘은 개발자도 채굴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분산된 합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마음 먹는다고 비트코인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의 규칙은 개발자가 지배하는 시스템도 아니고 채굴자가 지배하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기관이 지배하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합의 시스템입니다. 규칙이 바뀌려면 여러 단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발자, 그리고 채굴자, 노드, 사용자, 이 전체 생태계가 바꾸자라고 해야만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또 하나 강조된 것이 있는데 ETF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900억 달러 규모인데 그 중에서 블랙록 ETF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ETF 설명서에 있는 문구는 하드포크가 발생하면 어느 체인을 자산으로 인정할지 결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바꾸는 권한이 아니라 ETF 회계 처리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2로 나뉘면 ETF는 어느 체인을 기준으로 자산을 계산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규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신념의 자산이 아니라 구조의 자산인데 누가 믿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개발자도 기관도 혼자서 비트코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국가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 간 자산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의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규칙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16년 동안 수백 번의 공격을 견디면서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 지키는 자산이 아닙니다. 구조가 스스로를 지키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였습니다. 빰.